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시기 국어 로드맵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방법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제 말이 정답이니 저를 따라오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다만 저도 엄마로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알아보고 경험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절히 참고해 주세요.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책 문제집 리스트는 따로 PDF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목차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학 특강, 영어 특강과 마찬가지로 큰 그림 먼저 보여드린 후에 구체적인 말씀 드릴 예정이고요. 국어 과목의 특징을 본 후에 초등 국어학원별 차이점, 대치동 초등 국어학원이 어떤지 현황, 그리고 수능과 내신, 중고등 국어는 요즘 어떻다는 내용 보여드린 이후에 세부적으로 유초등 국어의 공부 방향과 엄마표 공부 방법, 추천 도서 문제집 순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파트별로 다시 보기를 제공해 드리지만 가능하면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에도 좋고 기억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파트, 국어 과목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사교육이 효과가 없어서일까요? 노력을 해도 성적의 변화가 없어서일까요? 고등학생 때 시작하면 늦다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3번이 굉장히 큰 이유더라고요. 왜냐하면 읽는 것이 습관이 이미 자리가 잡힌 상태이다 보니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읽기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교육을 받고 노력을 해도 바꾸기가 힘들어서 어릴 때부터 신경을 써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에서 실제 학교에서 문과반에 1, 2, 3학년 학생들끼리 청소를 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참 웃겨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국어를 잘할 것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야, 국어는 해도 해도 점수가 안 오르냐? 아, 너무 짜증나서 집에 가는 길에 국어책 버려버렸잖아. 이러면서 농담을 하더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 1, 2년의 노력으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좀 흔치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이게 국어에만 집중할 수도 없고 영어, 수학, 탐구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일까 봤더니 타고 나서 국어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보기만 해도 정답이 딱딱 논리적으로 보이는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니까 또 재밌어서 학습량 자체도 많아요. 이런 아이가 우리 아이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모로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서량이 많았던 아이들 중에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독서량이 많았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특강 본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국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왜 어려워할까 봤더니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문제풀이에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읽기 습관이 이미 자리 잡혔거나 긴 글, 수능에 나오는 그 정도 길이의 글을 읽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휴대폰 속 화면에 그런 휴대폰 채팅들, 유튜브 이런 영상에서 나오는 자막 정도만 자주 보다 보니 이런 긴 호흡을 읽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의미가 파악이 안 돼. 앞의 내용은 다 까먹어.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유형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 다 독해력의 영역이잖아요. 이 독해력의 영향이 크다 보니 또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일상에서 의도치 않게 연습이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서 좀 책 육아 환경을 만들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행동과 환경 조성의 영향이 큰 부분이 국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중등 때도 국어 실력을 올리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고등 대비를 해야 되고 내신 시험들이 있다 보니 또 영어 수학 챙겨야 되다 보니까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대입에서 국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 국어는 일상에서 누적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부모님이 챙겨주면 가져올 변화가 다른 과목에 비해 크고 다른 과목에 비해 쉽습니다. 수학은 당장 문제집 펴놓고 혹은 교구를 이용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고 영어도 외국어잖아요. 그런데 국어는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이런 좀 더 쉽게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적의 변화가 지금 바뀐다고 해서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어 실력을 바꿔줄 만한 티핑 포인트, 그 전환이 되는 그런 지점을 만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드문 게 현실이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면 사실 국어 실력이 초1부터 차이가 보인다고 합니다. 한글을 배워야 하는 이 시기부터도 차이가 보인다. 중학교 교사들도 학생들 솔직히 국어 실력 천차만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등 때는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역전 불가하고 등급별로 좀 고정이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조금 신경 써두고 해두면 챙겨주면 0.1도만 이 운전대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도착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0세부터 19세까지를 이렇게 펴본다면 나이에 따라서 지나가는 것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기를 해봤어요. 어릴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둬서 이 그래프로 만약에 나아간다면 물론 뭐 예를 들어 16세에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읽기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성적이 올라간다. 국어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또 어떤 계기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정서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서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쭉 나아간다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릴 때의 0.1도, 0.1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던 것이 결국에 도착 지점이 꽤 달라지는 게 현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초등 시기, 특히 초저에 또 국어의 영향력을 말씀드리자면 이때 영어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영어에 질려버리는 아이들 있어요. 사실 영어 특강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수학도 사실 많습니다. 어릴 때 수학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번아웃이 와서 수학은 보기도 싫다 이런 고등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 국어도 만약에 교과로만 접근을 해서 학원 수업을 너무 다니게 하고 문제집을 너무 지겹게 풀고 그러면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어는 수업, 문제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초등 국어로 인한 국어 부작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드문 편이어서 엄마께서, 아빠께서 집에서 좀 더 걱정 없이 국어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면에 학원에 보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돈을 쓴다고 꼭 또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문제풀이 능력을 위해서 기본이 되는 거는 그 긴 길이의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독해력인데 이걸 위해서 독서 해야죠. 근데 독서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억지로 제대로 읽게 하는 것도 사실 불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신경을 써주고 하는 게 더 영향이 큰 거죠. 많은 선배 엄마들의 조언이 사실 시간 많을 때 초등 때 독서 많이 했어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학원 가느라 바빴는데 차라리 그 학원들 빼고 독서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꼭 국어가 아니더라도 영어, 수학도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만점이 가능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점까지 받으려면 그 한두 문제까지 하려면 문해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꼭 국어를 잘해야 돼요 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언어가 만약에 영어다 하면 영어를 그 레벨로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대부분이 국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탐구 영역도 중요하잖아요. 사회, 과학도 결국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다 보니
국어는 모든 교과의 토대다. 특히 수능에서의 베이스고 대학교 간 이후에 대학 공부에서도 베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생 때 자녀의 국어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른 과목 대비해서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판단 딱 하시고 현재의 입시 제도와 유사하다면 사실 그 수능이 잘 나오기는 쉽지 않을 테니 비학분지에서 등수 잘 받아서 수시를 노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시를 하더라도 사실 그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신경 쓸 게 많고 워낙 복잡한 내용이라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중학생 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목별 사교육 비중도 간단히 보고 가실게요. 이 통계청 조사 결과 기사로 많이 본 적 있으시죠? 시기별로 가장 많이 사교육을 하는 과목을 봤더니 영어, 초등 때는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 나오더라.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보더라도 영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는 거의 절반 수준, 사회과학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남들은 국어 사교육 별로 많이 안 하네. 나중에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남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될까? 국어까지 학원을 보내야 돼? 영어 수학만 해도 예체능도 하고 있고 학원비도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게다가 영어는 절대평가여서 입시의 중요성이 낮아져. 그래서 영어는 이제 고등 가서는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수학은 중요해. 엄마표로는 이제 한 초고만 돼도 중학생 되면 엄마표 힘들어. 그래서 학원을 보내. 근데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그랬다가 이제 국어 실제 그 내신, 중학교 내신이나 문제집 풀이를 해보고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을 보내지만 성적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죠. 반면에 국어를 미리 잘 챙겨두면 다른 과목까지 성적이 오르는 학습 능력의 영향이 큰 과목인 것은 많은 교육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어학원을 보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학원에 가야만 되는 영역이라는 거 아니고요. 다만 남들 다 후순위로 여기니까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이 좀 과소평가되어 있고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시기별, 과목별 우선순위와 공부 방법을 알면 헤매지 않는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국어거든요. 전략적으로 과목별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국어의 학습 능력과 국어를 잘하면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질 것인가?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대학을 잘 가고 영어를 잘하면 취업할 때가 많다. 공감 가시나요? 저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대입에서 또 수학이 중요하고 영어는 또 글로벌 기업들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어는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어를 잘하면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보니까 초등학생 때는 확실히 국어 능력이 좋으면 똘똘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쓰는 단어 자체가 다르고 좀 그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요. 국어 교사들, 국어 강사들, 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국어를 더 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상대화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더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들끼리 있어도 쟤는 왜 여기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런 생뚱맞은 말을 하지?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국어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 능력은 별개다. 마치 영어처럼 영어 잘한다고, 회화 잘한다고 수능 영어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의사소통 언어는 사회성, 언변, 처세술의 영역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어 능력이 좋으면 뭐 요약을 잘하고 정리를 잘해서 어휘를 잘 선택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훨씬 더 요약을 잘해. 이런 식으로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보면 와, 이분은 진짜 보고서 잘 쓴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국어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차라리 이걸 잘하면 일머리가 좋아진다. 특히 사무직, 전문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법대생들 졸업하고 법 쪽에서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읽기를. 그것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영어 흘려듣기 뭐 많이들 하시죠. 이거 한다고 해서 수능 영어 1등급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귀 뚫어줘야 된다라는 것과 영어 점수가 다른 것처럼 국어도 많이 듣고 많이 책을 읽고 뭐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평소에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 피드백, 그리고 뭐 필요하면 사회성 관련된 도서, 요즘에 좋은 게 많고 또 프로그램 수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키워주는 거고, 교과로서의 국어는 따로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트 2 초등 국어 사교육 다시 보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